안녕하십니까. 담화대학 경영정보학부 교수이자 학장실장인 조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담화대학을 보다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담화대학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초대하여서 여러 감상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담화대학의 이해를 많이 깊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담화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두 사람을 좀 자기소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좀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순명여자대학교에서 미디어학부 전공 그리고 홍보광고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최사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일본 타마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파견이 언제부터 파견에서 온 거됩니까? 교환학생으로? 네, 2025학년 1학기 파견으로 돼 있어서 올해 3월에 와서 8월까지 있다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약 6개월 가까이 한 학기를 다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담화대학 경영정보학부 사업구상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그 박양은 그러니까 1학년부터 일본에 유학 와가지고 그 다음 이제 신입 학생으로서 1학년부터 다닌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우선 첫째 질문으로서는 왜 굳이 일본을 유학처로 선택했는지, 또한 뭐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생활해 본 건데 일본하고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감상을 좀 들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최양부터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일단 전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인데요. 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많다 보니까 일본어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익히기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한국이랑. 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니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덕질이라든지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되게 좋긴 했는데 놀러 다니는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정말 한국보다 교통비가 비싸다는 걸 좀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통비 비싸도 다른 거는 의외로 싸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식비는 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확실히. 식비는 네. 싸죠. 오히려 한국보다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담화대 그 덕질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사실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 몇십 년 전 애니메이션이지만은 네. 그래서 저도 덕질은 지금껏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담화대학의 그런 위치상으로서는 지금 신주쿠에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그런 덕질하기에는 동경이 여러 곳은 돌아다니기 좋았었죠. 네, 그렇죠. 어떤 데 갔어요? 덕질하기 위해서? 시부야, 신주쿠,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뭐 이런 유명한 곳은 웬만한 데는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양은 저희 학교의 그 서브컬처론을 그래서 수강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브컬처론 어땠어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약간 대학 수업에서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있고 약간 러브라이브 이런 뮤직비디오 보여주고 있어서 수업에서 들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질을 하고 여러 즐겼는데 일본하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한 거하고 어떤 좀 이미지가 변한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인 이미지는 약간 친구 사귀기에는 좀 본인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와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시약처 이런 곳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많이 대해주셨고 수업 들을 때도 뭐 학교 생활할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먼저 혹시 어려운 점 없는지 물어봐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서 일본인들 되게 야사시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담화대학 학생도 친절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뜻에서는 당초 이미지하고 비슷했던 건 있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박양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선 일본 대학에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유학하는 거랑 한국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는 건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해외 유학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도 제가 자신이 있던 언어가 영어보다는 그래도 일본어가 좀 더 자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대학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택하게 됐군요. 네, 그렇지만 박영은 영어도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많이 토익 점수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일본서 다녀보니까 감성은 어때요? 일단 일본인과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오기 전에 약간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생긴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오고 한 이틀 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한국이랑 똑같다라는 감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그런 문화 충격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네, 근데 막 조금씩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2의 고향이라는 느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마대학에서 배운 감상이라고 할까 소감 그리고 또 특징에 대해서 각자 좀 감상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최양부터. 네. 저는 일단 일본어로 들어보는 건 대학 수업이 여기 타마 대학 와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게 제가 좀 잘 듣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잘한다는 게 어떤 뜻에서 아주 소상하다는 뜻입니까? 천천히 얘기한다 어때? 천천히는 아닌데 뭔가 이런 이론이 있다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시 같은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그 다마대학이 원래 그 실학을 네. 우리 똑같이 일본 한자에서 실학이라고 하는데 실학이라는 거를 그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알기 쉬우면서도 실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영 정보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테니스에 서클을 들어갔는데 거기 활동이 일단 인원수는 적지만 인원수가 적으니까 서로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막 신입생 환영회로 바베큐 파티도 했었고 이번엔 여름에 여름 합숙도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편이고 다른 뭐 한국 대학교 동아리였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몇십 명 있으면 친해지는 건 한 명밖에 없고 그런데 타마 대학은 소수로 있으니까 부원 전원이 다 같이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떠나기 직전인데도 그때 끝까지 여러 가지 교류를 하시는구나. 네, 저는 무조건 다 뽕 뽑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뽕 뽑고. 그렇지. 교류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방향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마 대학이 이제 학교 캠퍼스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작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수업 이동할 때 되게 가까우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도 이제 캠퍼스 크기에 약간 비례하다 보니까 몇몇 수업들은 이제 소수로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교수님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제 교수님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다마대학의 경영정보학부 이 캠퍼스 다마 캠퍼스는 다마대학 경영정보학부 한 학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340명 그렇지만 한 학부에 300명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편이지만 다만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작은 거이죠. 그런 작은 특징을 그 두 학생분이 잘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많이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마대학에서 배운 수업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좀 꼽아주시고 좀 감상을 얘기해 주십시오. 최양부터. 네.
저는 제일 감상 깊었던 수업이 나카시마 센세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이 왜 인상 깊었냐면 일단 과제가 힘들긴 한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과제였어요. 어떤 과제냐면 일단 수업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과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 기업의 대상이 여기 타마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실제로 취직한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그 기업 세 개를 분석하고 또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 중에서 투표를 해서 기업 최종 한 개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또 그 기업이 새롭게 냈으면 좋겠는 사업 기획안을 스스로 생각해서 또 과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만 들어도 되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한데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일본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 과제를 하면서 저는 한자 입력하는 것도 지금 많이 서툰데 이거를 입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뭐 반대로 일본인 친구가 PPT 만들 땐 제가 이런 기능 쓰면 된다 이런 거 반대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프로젝트 발표할 때는 아마 전체 학생들 중에서 교수님이 한 10명 정도 뽑아서 발표시키셨는데 설마 나를 뽑으시겠어 했는데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서 발표 준비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제가 안 뽑힐 줄 알고 즉석으로 그냥 제가 만든 PPT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라고 일본어로 발표도 해봤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네요. 역시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수업이 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라는 게 좀 인상 깊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이론 수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도 해보면서 이제 일본인 친구들도 함께 교류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마 대학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쌍방향 수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가 있어서 아마 그 수업도 그런 걸 충실히 실천하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네요. 그 나가시마 선생은 역시 그 은행 실무자였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여러 과목도 잘 듣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진로에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취업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진로로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 전공이 미디어고 그다음 제2 전공이 홍보 광고학과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아마 방송 쪽으로 취업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특히 여기서 일본에서 유학을 해봤으니까 일본과 관련된 그런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보면 어떨까라고 꿈은 꾸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 관련된 콘텐츠 네. 라는 뜻에서는 지금 유학 온 건 참 잘하셨군요. 그렇죠. 네, 많이 그런 여기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여러 콘텐츠를 말이야. 그래서 일본 대학에 와서 일본 교환학생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었었습니다. 브이로그도. 그래서 그 최양이 찍은 브이로그는 저희 대학 소개도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있으신 분은 다른 데서 이렇게 꼭 봐주십시오. 그 다마 대학에 여러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네, 아주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그런 박양은 그런 인상 깊었던 수업에 대해서 좀 아니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저는 서영님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1학년 때 참여한 이제 인터제미라고 이제 학습 세미나를 이제 일본에서는 제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세미나라는 게 그러니까 재미라고 일본은 발음해가지고 세미나라는 게 원래 연구회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학의 경우에는 3, 4학년을 주로 그 특정 교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지도 교수가 있어서 뭐 저희 경우엔 조우진이면 조우진 재미 해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 같이 그 더불어서 같이 공동 학습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걸 재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 인터재미라는 게 인상 깊었다는 거죠. 네. 네, 그 어떻습니까? 그 인터재미는? 인터제미는 일단 학자님과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이제
대학원생들까지 이제 참여하는 대규모의 재미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테마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같은 팀 멤버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발표까지 하는 재미 활동입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관심 있는 테마가 재난 대책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한국과 다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위험성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틈에 이제 재난에 관련한 공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테마를 골라서 이제 제가 고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에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표도 하고 이제 논문도 써가지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2학년 때쯤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까지 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논문을 써야 되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재난 대책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언제 이제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 그 지역이라든지 산업도 강인해져야 된다 해서 여러 지금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 그런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쵸. 그죠? 그래서 그 저희 그 대학의 학장은 데라시마 지스로라는 학장이신데 그 특징이 뭐냐면 데라시마 지스로 학장이 직접 지도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그 데라시마 지스로라는 분은 양반은 일본선 유수의 가장 유명한 농객 오피니언 리더로서 일본의 그런 외교라든지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일본의 진로를 그 평론하는 분으로서 유명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양반이 직접 토요일 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는 많이 얻는 게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강연비도 아주 비싼 양반인데 사실 한번 강연하고 그걸 직접 네. 학생들한테 그 가르쳐 주신다는 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터제미를 참여를 한다면은 이제 앞에 1시간 정도 이제 테라시마 지츠로 학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매주 최신 정보를 데라시마 지스로 학장이 평론을 해주시는 거지. 예컨대 요새 같으면 말이야,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그런 이란 공격에 대해서 그 외교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최신 정보를 말이야. 뭐 매번 이제 어떨 때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고 그걸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박양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영 정보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랑 경영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은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경영 정보 중에 경영학 과목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익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이수하고 있는 과목들이 거의 다 경영 경제 쪽이긴 합니다. 그러면 취직은 일단 일본서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졸업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메리트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능한 외국인 유학생은 적극적으로 그 이제 획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아주 타이밍으로선 좋은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으로서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앞으로 그 일본 유학을 검토하는 학생들, 지금 이 화면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일본 유학 검토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마대학을 지망하고 싶은 학생, 그런 학생들한테 그 어드바이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양부터. 네. 일단 저는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JLPT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일단 JLPT N1, 그러니까 1급을 따고 들어왔고요. N1급이어도 아무래도 대학 수업 그런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미리 충당을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적응하기는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N2는 하셔야 이제 일본인 친구들을 사귄다든지 소통적으로, 회화적으로 좀 문제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N1 정도까지 되신다면은 이제 대학 수업에서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어 실력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숙대 학생답게 미리 다 공부 잘 끝내고 1급이면 상당한 실력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다 그 수업이 완벽하게 들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 면에서는 1급이지만 그걸 더 일본어 브러쉬업은 이 짧은 기간 6개월 한 학기 동안 많이 또 향상됐겠네요. 아, 네. 아무래도 제가 N1급이긴 했었는데 청해는 만점이었는데 독해는 거의 반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 타마대학 오시면 일본어 중국 강좌라고 교환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수 수강입니다. 유학생들에겐.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매 회마다 이제 독해도 해야 되고 청해도 해야 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팀플의 수업이었어요. 그거 한 학기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일본어 읽는 속도랑 이런 거 독해력 이런 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시 JLPT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더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저희 담화대학은 그런 면에서 그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특별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일본어를 브러쉬업 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일본어 과목 또한 일본 사정이라고 해서 일본의 뭐 경제 문화 그런 것을 유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과목도 있고 해서 유학생들한테 많이 친화적인 대학으로서 그 과목 그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걸 잘 활용하셨군요.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수업. 좋은 얘기네요. 자, 이번에 그럼 박영은 어떻습니까? 어드바이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얘기하기 앞서 사영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일본어 실력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급을 따고 왔는데요. 2급인 이유는 이제 재수할 때 6개월 안에 이제 시험을 한 8번 정도 봤는데 모두 전부 JLPT를 본 건 아니고 당연히 그 토익이랑 이제 유학 시험이랑 JLPT 통틀어서 8번을 봤고요. 근데 2급이긴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 학원에서 일본어 수업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쉽게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만들어서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이 되게 집세랑 공과금이랑 생활비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휴학은 비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휴학비도 좀 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교 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돈을 내지만 그 반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조언을 두 분 다 했네요. 아주 중요한 돈 문제하고 그 언어 문제. 이게 유학 때는 제일 걸리는 거니까 먼저 말이에요. 조언 아주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좋은 대답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셋의 특징은 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그 친구 같은데 오타쿠들. 나도 사실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그 30수년 전에 와가지고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마케팅을 이제 그 전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단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서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컸는데 뭐 여러분들 같은 뜻에서 감회를 느끼네요. 네. 그렇지만 역시 일본에 대한 감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강점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본다면 역시 그 문화력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케이팝으로서 그 국위선양을 하고 또한 문화력을 해서 강세를 떨치듯이 일본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산업 경쟁력에서도 그게 알게 모르게 소프트 파워로서 말이에요.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문화에 접하고 그런 거를 또한 앞으로의 직업에 그런 활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다마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니 매우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또 한번 그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끝낼까 생각합니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